후짱의 아이 하이타니 겐지로. 첫 번째 이야기. 하얀 꽃무릇. 우와, 저거 좀 봐. 후짱이 서로 어우러져 날아가는 메뚜기 3마리를 보며 소리쳤다. 6학년이나 된 애가 언제나 철이 들지. 저 애는 환갑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아이를 낳았죠?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빠는 무덤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메뚜기 3마리는 나란히 붙은 채 3차례나 더 날았다. 사이가 참 좋구먼. 후짱이 어른스러운 말투로 중얼거렸다. 메뚜기는 한 차례 더 날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후짱이 키득키득 웃었다. 왜 그러니? 왜냐고? 꼭 아빠 같잖아. 그러더니 후짱이 이내 말을 바꾸었다. 아니, 엄마인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맨 밑에 있는 놈이 제일 튼튼해 보여. 그렇죠, 여보? 하고 말하는 엄마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세 사람은 소풍 가는 차림이었다. 후짱은 흰 스웨터를 입고 꽃무늬 물통을 어깨에 맸다. 엄마가 들고 있는 멋진 삼배 가방에는 아침에 후짱과 함께 만든 도시락이 들어있다. 아빠는 등산용 모자에다 감빛 조끼까지 입어서 두말할 필요 없는 하이킹 차림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벼가 사방에 보였는데 어느덧 세 사람은 언덕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고추잠자리가 끈질기게 주위를 맴돌았다. 후짱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쉴 새 없이 뜀박질을 했다. 후짱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엄마는 후짱의 가뿐한 몸놀림이 마치 흰 나비가 노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기분이 한결 가벼웠다. 하늘은 모든 것이 풍덩 빠질 만큼 푸르렀다. 이따금 떠있는 흰 구름이 하늘빛을 한층 짙게 만들었다. 고추잠자리가 점점 많아졌다. 후짱은 헤엄치듯 잠자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아빠! 하고 소리쳤다. 아빠는 여전히 웃지도 않고 무겁게 고개만 끄덕였다. 후짱은 재빠르게 아빠 곁으로 와서는 아빠 허리에 손을 대고 영차 영차 하며 앞으로 밀었다. 아빠는 응응 하면서 몸을 약간 뒤로 젖힌 자세로 떠밀려 걸었다. 후짱은 어쩐지 가벼운 물건을 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슬픈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언덕 꼭대기까지 아빠를 떠밀며 올라와 보니 사방이 온통 북디붉은 꽃무릇으로 뒤덮여 있었다. 후짱은 순간 숨을 삼키며 무슨 놀라운 물건이라도 발견한 듯 눈빛을 반짝였다. 참 곱구나. 후짱은 엄마의 감탄에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사방이 꽃무릇 천지인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 꽃무릇이 디귿자 모양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논이었다가 지금은 황폐해지고 논두렁을 따라 꽃무릇만 빽빽하게 피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후짱이 아빠의 손을 잡아 끌면서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위험해. 그러다 아빠 넘어지실라. 엄마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후짱은 웃음소리만 남기고 금세 눈앞에서 사라졌다. 위험해. 위험하다니까. 함께 달리는 아빠가 되풀이했지만 정말로 위험을 느끼는 기색은 아니었다.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니까. 후짱은 아빠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온몸으로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엄마가 보기에는 후짱과 아빠가 꽃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후짱이 스웨터가 저 새빨간 꽃무릇 바다에서 숨먹질하다가 슬그머니 그 바다에 잠겨버리는 건 아닐까?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두 사람을 쫓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몹시 지쳐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미안. 후짱은 숨을 헐떡이는 아빠의 등을 토닥이면서 엄마의 화난 얼굴을 장난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후짱은 나빠. 엄마가 눈을 흘겼다. 여보, 괜찮아요? 아빠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세 사람이 앉아있는 언덕은 온통 꽃무릇 천지였다. 참 곱기도 해라. 그렇죠, 여보? 아빠의 거친 숨결이 가라앉자 엄마는 안심된 듯 말을 건넸다. 후짱, 좀 이르긴 하지만 여기서 점심 먹으면 어떻겠니? 좋아요. 후짱의 손은 벌써 엄마가 든 가방에 가 있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와 하게 그려진 3단 도시락은 꽤 묵직했지만 신이나 후짱에게는 가볍기만 했다. 도시락의 맨 아래층에는 팥과 찹쌀로 만든 주먹밥이, 그 위층에는 밀가루, 흑설탕, 참깨를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류큐, 오키나와 옛 이름입니다. 류큐 과자가
맨 위에는 오징어, 다시마 말이, 빨간 생선묵, 홍배기 땅콩 등이 빛깔도 곱게 모자이크 모양으로 담겨 있었다. 온통 빨간색이네. 정말. 후짱이 주위에 흐드러지게 핀 꽃무릇과 도시락을 번갈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도시락은 오키나와에서 3월 명절에 만드는 류큐 요리 가운데 하나였다. 엄마 어릴 적에 3월 삼신날이 제일 즐거웠단다. 그날은 어느 집이나 여자들이 하루 종일 신이 나서 도시락을 만든다고 법석이었지.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단다. 만드는 어른들이나 옆에서 거둔 아이나 모두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말이야. 정말 즐거웠지. 그 이튿날은 바다나들이라고 해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까지 나가서 도시락을 먹는데 그게 도시락만 먹는 게 아니야. 누구네 집 도시락이 제일이라는 둥. 올해 역시 아무개 집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는 둥. 그 야단 법석이라니 말도 못하지. 말하자면 도시락 경연대회였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자랑하는 것도 재밌었고 남에게 자랑한다는 건 자랑을 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좀 쑥스러운 일이지만 그날만큼은 예외였단다. 다들 넉넉한 마음이었지.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는 이 3월 요리의 명인이셨단다. 할머니와는 견주어 보나 마나라며 모두 손사래를 쳤지. 엄마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 언제 한번 후짱에게도 그 도시락 요리를 만들어줄게.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후짱은 이제야 말로만 듣던 엄마표 도시락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엄마가 가을에 무슨 3월 명절 음식이냐고 슬그머니 빼려는데 입으로만 잘한다면 누가 명인이 못 되겠느냐고 후짱이 다그쳤다. 아휴, 정말 얘한테 못 당하겠다니까. 엄마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어떠니 명인의 솜씨가. 엄마가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는 후짱이 울었다. 명인의 수제자라고 해야 맞지. 수제자는 옛날 얘기고 그 사이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도 명인이야. 그렇죠 여보? 아빠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주먹밥 한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저것 보렴. 아빠가 드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맞아. 후짱은 순순히 인정을 했다. 사실 요즘 아빠는 부쩍 식욕을 잃었다. 물론 엄마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해준 요 특별 요리를 이러쿵저러쿵 했다간 벌을 받지. 그래요. 정말 맛있다. 맛있어. 후짱이 한껏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칭찬하는 거냐? 엄마가 짐짓 의심스러운 듯 되물었다. 후짱은 웃으면서 주먹밥 한 덩어리를 아빠에게 건넸다. 아, 정말 경치가 아름답구나. 같은 고베시인데도 풍경이 사뭇 다르구나. 미나토 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차를 마시는 엄마가 또 한 번 감탄했다. 미나토 거리는 미나토 거리대로 좋은 데가 있어, 엄마. 그야 그렇지만 엄마는 오키나와의 슈리 태생이지만 나는 고베시의 미나토 거리 태생이니까 미나토 거리를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 후짱은 한치 양보도 없이 말했다. 고베를 나쁘게 말한 건 아니잖아. 고베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가 있구나 하고 감탄했을 뿐이야. 엄마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툭하면 슈리는 좋은데 고베는 나쁘다고 그러잖아. 그건 편견이야. 편견? 얘가 엄청 어려운 문자 쓰네. 어제 학교에서 배운 거야. 아직 닦지도 않던 신품이야.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후짱한테 졌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널 오키나와 당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기다려. 엄마는 억울한 듯이 말했다. 나는 고베당이야. 누가 오키나와 당이 된대? 아무리 세뇌해도 그런 건 안 돼. 세뇌라니? 와, 또 어려운 문자 쓰네. 하지만 기천천이 세뇌 하잖아. 일본인을 몽땅 세뇌하지 않고서는 오키나와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거든. 자기도 일본 사람이면서 말이야. 그러고 보니 후짱한테 어려운 문자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기천천이구나. 기천천은 후짱의 말씨름 상대였다. 기천천은 집단 취직으로 오키나와에서 왔는데 지금은 주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1살 청년이었다. 후짱과 엄마가 그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여보, 이제 그만 갑시다.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행여 아빠가 쌀쌀맞다고 느낄세라 마음 쓰면서 엄마는 도시락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후짱이 불쑥 손을 뻗었다. 아빠, 꽃무릇으로 꽃다발 만들자. 그러자 아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후짱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꽃을 따기 시작했다. 꽃무릇은 지금이 한창이었다.
한 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싱싱한지 꺾으면 톡 하는 소리가 났다. 꽃잎이 한 입 한 입 가늘게 떨렸다. 후짱, 꽃무릇에 손이 썩는다는 말이 있단다. 손에 진물 묻지 않게 조심해라. 엄마가 주의를 주었다. 후짱은 꺾은 꽃이 한 움큼 되면 아빠에게 꽃을 건넸다. 아빠는 꽃을 받아들고 말없이 후짱의 뒤를 따랐다. 와, 이것 좀 봐. 갑자기 후짱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호들갑스럽게 소리쳤다. 엄마, 엄마! 후짱이 가리키는 곳에는 놀랍게도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주저앉아 그 꽃을 보았다. 하얀 꽃무릇이라니. 처음 보네요, 여보. 엄마가 한숨 짓듯 말했다. 하얀 꽃무릇은 겨우 서너 송이뿐이었지만 주위에 핀 다른 꽃들과 결코 섞이지 않는 도도함을 풍기고 있었다. 참하기도 해라. 엄마는 다시금 감탄했다. 후짱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 꽃무릇은 꺾으면 안 되겠어. 후짱이 말했다. 후짱과 시선이 마주친 엄마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보, 갑시다. 시간이 됐어요. 문득 엄마가 툭 잘라 말하며 일어섰다. 꽃다발은 나중에 만들자. 응, 후짱? 후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아빠의 손을 아까보다도 더 꽉 잡으며 일어섰다. 오른쪽으로 흰 건물이 보였다. 도시락을 먹고 꽃을 꺾을 때도 본 건물이었지만 처음 보는 듯한 낯선 느낌이 들었다. 세 사람은 걷기 시작했다. 이제 소풍은 끝났다. 세 사람은 이내 흰 건물의 문 앞에 도착했다. 후짱은 신경정신과라고 쓴 간판을 보자 반항이라도 하듯 입을 꼭 다물고 쥐고 있던 아빠의 손을 엄마의 손에 옮겨놓았다. 넌 밖에서 기다릴래? 엄마가 물었다. 후짱은 고개를 끄덕이고 휙 돌아섰다. 엄마는 어두운 얼굴이었다. 밖에서 기다릴게. 후짱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짱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아빠와 엄마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